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죠. 그러니 부동산 투자가 선인지 악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악이 아닌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싫다 해서 악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선악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두나요? 연민을 기준으로 두는 경우가 많죠. 연민의 기준으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분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본관 토난 노동자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노동자들한테 연민을 느끼면 어떤가요? 자본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죠. 그 자본가를 증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자본가를 죽이려는, 없애려는 견해를 가지게 되겠죠. 그 견해가 뭔가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인 거죠. 그래요. 토지 공개념은 뭔가요? 토지 공개념 역시 사유재산의 제한을 가하는 거죠. 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견해들이 바탕이 되는 개념은 뭔가요? 소득은 노동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뭔가요?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 이외의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바탕이 되는 관념이라 해야 되겠죠. 그 경우 어떠한 결과를 낳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시장에 바탕한 자본을 파괴했죠. 그 결과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죠. 그래서 20세기에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많았죠. 근데 그러한 국가들 다 망하거나 대부분 다 망했죠. 그리고 몇 개는 다시 시장과 시장에 기반한 자본을 도입했죠. 그래요.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요? 연민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는 현 시대에 토지 공개념이 유행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토지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 토지세 도입의 드라이브를 아주 강하게 거는 모습입니다. 이달 초에 추 대표가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요 토지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번 간담회도 그 취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다음 달 10일 토지세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추 대표는 지난달부터 지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높였습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이달 초에는 기자간담회에서 땅도 조물주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건방지게 사고 파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는 집권당이죠. 그래요. 민주당 쪽의 분위기가 이런 토지 공개념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요. 정책들이 그러니까 다 토지 공개념의 바탕에서 나온 것들이죠. 실상. 그래요.
그럼 연민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뭐에 바탕을 둬야 될까요? 선악의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을 하늘나라의 법을 하늘나라의 법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연관된 게 뭘까요?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3번이겠죠. 하늘나라 법의 3번.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의가 사회적 정의이다.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정의는 사회적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에 바탕에서 부동산 투자의 선악의 여부를 가려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수익은 악인가? 우선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토지 투자 수익 발생의 경우 이 재미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산업화 이전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야기가 쉬워요. 산업화 이전에 시장 거래가 활발하기 전에 토지 보유자는 화폐가 있나요, 없나요? 화폐 없죠. 화폐 없어요. 화폐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요? 상품 판매를 통해 화폐를 얻은 자본가죠. 그래요. 자본가가 화폐를 얻었는데 건물이나 공장이 필요해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토지를 구매해야 되겠죠. 그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자본 생성 위에 토지 구매. 거래성사도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토지 보유자 토지 투자 수익이 발생하죠.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토지를 판매했으니까 화폐를 보유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화폐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본가가 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를 판매했는데 꽤 큰 현금을 얻었어요. 화폐를 얻었어요. 근데 상품 판매를 통해 화폐를 버는 자본가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굉장히 큰 비밀인 거예요. 산업화 할 때 자본들이 확 많이 생기죠. 자본가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토지 판매자들이 자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러우면 투자하겠죠. 자본가가 되지 않더라도 또 이제 어떤가요?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소비할 수 있겠죠. 뭐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현 시대에서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가구를 바꿀 수도 있고. 즉 투자 수익으로 상품을 구매한다. 어느 경우도 뭔가요? 자본의 발전에 기여하죠. 그래요. 소비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상품은 자본이 판매하잖아요. 생산해서 판매하잖아요. 자본이 기여하는 거예요. 자본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예요. 정부가 토지거래 막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본의 발전에 장애를 일으키죠. 위 예를 보세요. 토지를 구매해서 공장이나 건물을 짓고 싶은데 정부가 토지 거래를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불로소득이다 이러면서 막을 수 있죠. 세금을 많이 매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토지를 보유한 이는 토지를 안 팔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토지를 구매해서 공장이나 건물을 짓고 싶은 사람은 못 짓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토지를 팔아서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자본가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회 전체 소득 및 직업수 증가에 장애를 일으킨다. 그렇죠. 그래요. 자본이 생기면 직업수도 증가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근로자들도 생기죠. 또 사회 전체 소득이 증가할 수 있죠. 자본가와 근로자가 소득을 얻으니까. 그래요. 정부가 토지 거래를 막는 경우는 사회 전체 이익에 반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토지 거래를 통해서 자본가가 이렇게 많이 자본가가 아닌 사람이 자본가가 될 수 있는가? 다 지금 손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이익만 보고 있잖아요. 그 원리가 뭔가요? 토지 가격이 원래 없죠. 신이 지구를 만들 때 가격 붙여가지고 만든 거 아니죠. 그냥 자본가가 가격이 있다 생각하고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격이 없는 것에 화폐를 주고 산 거죠. 원래는 가격이 없던 것을 화폐를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바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를 구매한 자본가 손해보나요? 미래의 토지를 팔 수 있는 조건에서는 손해가 없는 거죠. 미래 토지를 팔 수가 없어요. 국가 몰수예요. 토지를 구매할까요? 구매 안 한다는 거예요. 팔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자본이 발전하는 국가에서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겠죠. 또 올라갈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뭐가 있나요? 화폐 가치가 하락해도 토지 가격은 상승하죠. 그래요. 그래요. 토지를 못 팔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로. 사회가 돌아가는 하나의 조건인 거죠. 자, 어때요? 피해자가 있나요, 없나요? 피해자 없죠.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만 있죠. 다 이익만 보죠. 근데 어떤가요? 사회 구성원들 질투심을 자극하죠. 그래요. 보통 상품을 노력을 해서 상품 판매를 통해서 화폐를 얻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하죠. 근데 토지로 돈 벌면 되게 싫어하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돈 벌었다면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이런 관념도 생기는 거예요. 사회주의, 토지 공개념 이런 게 다 뭐예요? 질투의 근거에서 생긴 견해들인 거죠. 질투심과 증오심이 좀 강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뭔가요? 토지 거래를 장려하는 행위는 선이 되고 토지 거래를 막는 개인이나 집단은 악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늘나라 법에 입각하면 그렇죠.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의가 사회적 정의인 거죠. 토지 거래를 자유롭게 하면 뭔가요?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죠. 하긴 했죠.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이익만 보죠. 딸린 조항은 뭔가요, 그러면? 딸린 조항이 하면 토지 거래를 막는 행위는 뭐가 되나요? 악이 되죠. 왜 그래요?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정의는 사회적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경우를 살펴볼게요. 주택 투자 수익의 발생 경우를 살펴볼게요. 주택 두 채를 구매했어요. 그럼 보통 한 채는 거주용으로 이용하죠. 두 채에서 다 사는 경우는 드물죠. 별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잘 없죠. 한 채는 투자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은 어떤가요?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요. 주식하고 별 차이 없죠. 대한민국도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올라서 문제가 되지만 어때요? 과거 한 10년 전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건설사도 많이 망했죠. 주택이 안 팔려서. 그래요. 또 샀는데 손해보고 그래서 하우스푸어도 생기고 그랬죠. 하우스푸어라는 용어도 생겼죠. 빚내서 집 샀는데 이자만 내고 막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그랬죠. 주택을 산다 해서 반드시 이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산다 해서 반드시 이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결정 원리를 저번에 살펴봤죠. 간단하게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 나누기 연이자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보증금 5천만 원,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 2,300만 원, 연이자율 2%.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이걸 은행에 예금하면 2% 받으니까 100만 원 되죠. 100만 원 2,400만 원 더해서 나누기 0.02 하면 되겠죠. 그럼 12억 5천만 원 나오죠. 그래요. 부동산 보증금 5천만 원,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 2,400만 원, 연 이자율만 변했어요. 4%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6억 2,500만 원 되죠. 이자율이 오르면 하락하죠. 이자율이 오르면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하락하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하죠. 주택과 주식을 비교할 수 있겠죠. 주식의 가격 결정 원리는 뭔가요? 똑같죠. 주식 투자 수익 나누기 연이자율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주식은 어떤가요? 1년간 벌어들일 돈이 확실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가격이 자주 변동하겠죠. 그러니까 1년간 벌어들일 수익이 바뀔 때마다 예상치가 바뀔 때마다 가격이 변동하겠죠. 그것 빼고는 똑같죠.
그래요. 주택과 주식을 비교해 볼게요. 공통점은 뭔가요? 상승 시 수익 발생, 하락 시 손해 발생이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차이점은 뭔가요? 주택의 경우 상승과 하락할 수 있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뭔가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죠. 주식의 경우 어떤가요? 타인에게 아무런 이득을 제공하지 않죠. 어떤 투자가 선인가요? 주식 투자보다 주택 투자가 더 선에 가깝죠. 주택을 살 때 뭐 주택 가격이 올라서 이익을 내려고 하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잖아요. 동기가 어떠하든 사회적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수익 내고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어떤가요? 무주택자는 다주택자에게 하겠죠. 주택 판매할 때. 무주택자에게 판매할 경우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주택자에게 판매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산 사람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게 하겠죠. 어느 경우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죠.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역할이죠. 판매한 금액은 또 어떨까요? 주택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다주택자가 되니까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또 돈을 아주 많이 벌고 뭐 사회적으로 투자 조건이 좋으면 뭐 공장을 지어서 자본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본 형성에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기겠죠. 근로자들에게 직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소비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소비 사용되면 어떤가요? 상품을 구매하겠죠. 자본의 발전에 기여해요. 결론은 뭐예요? 또 여기서도 피해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또 뭔가요? 질투하는 이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질투한다 해서 피해를 끼친 건 아니죠. 그 질투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결론은 뭔가요? 무주택자에게 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니 선이 되는 거죠. 악이 아니죠. 악이 아니에요. 이걸 방해하면 뭐가 되나요? 악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재개발할 경우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재개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 환경이 개선되죠. 사회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재개발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빌딩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런 이제 큰 건물들을 아파트라 하죠. 그럼 신규 주택이 보급이 되죠. 그래요. 신규 주택이 공급이 돼요. 그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중에 일부는 무주택자에게 공급이 되는 거죠. 무주택자가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가요? 일부는 또 다주택자가 구매할 수 있겠죠. 다주택자가 구매하면 또 뭐가 되나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공급된 집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쁠 게 없죠. 그 판매한 앞에 이익을 많이 냈다 가정을 해요. 판매한 사람이 또 주택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요. 또 큰 돈을 벌었으면 또 자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자본 형성에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돈 벌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이것저것 막 살 수도 있겠죠. 다 자본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 자본의 발전에 기여해요. 손해보는 이가 있나요? 피해자가 있나요? 피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 피해자 없음. 근데 질투하는 이들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재개발에 제한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 환경이 개선이 안 되죠. 사회 구성원들이 풍요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뭔가요? 신규 주택이 건설될 수 있는 거죠. 주택 공급을 방해해요. 또 뭔가요? 자본의 발전에 장애를 일으키죠. 왜? 판매한 돈은 자본 형성에 사용될 수 있고 또 소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명심할 점이 뭔가요? 부동산 거래에 제한을 가하면 사회 전체 이익에 반하죠. 부동산 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는 뭐가 되는가요? 악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걸까요? 선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면 안 되고 자유를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피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사람들만 좀 자제시키면 돼요. 새로운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 사회는 하여튼 불법만 아니면 부자가 생기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은 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많이 생겨야지 뭐예요? 자본도 많이 생기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좋은 거예요. 질투하는 이들이 동원하는 수단이 뭔가요? 불로소득은 악이라는 주장이죠. 불로소득은 악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지 거래를 막는 이들이 악이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견해 대표적이죠. 노동만 있어가지고 사회가 돌아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걸고 사업하는 이들은 뭔가요? 필요 없나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근로자도 없잖아요. 그래요. 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자본가들 다 필요한 거죠. 불로소득이 악이라는 주장은 어떤 견해인가요? 기본적으로 질투심과 증오심을 자극해서 권력 획득이 목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역시 질투심과 증오심이 강한 이들이겠죠. 그래요. 무주택자에도 어떤가요? 무주택자도 보면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와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떤가요? 이제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도 최근에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와 과거부터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를 구별해야 돼요. 과거부터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는 어떤가요? 집을 싸게 살 기회가 없었나요? 5년 전, 한 10년 전에는 지금 시점의 집값, 주택 가격보다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었죠. 그래요. 그때 왜 안 샀나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하고 더 싸게 살라고 한 거죠. 그럼 그때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어떤가요? 집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샀겠죠. 그리고 그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에게 집을 공급했죠. 누가 선인가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다주택자가 된 이가 선이라는 거예요. 집을 구매하면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공급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구매력 있던 무주택자, 이 사람은 집 가격이 하락하기를 원했던 거죠. 누군가가 하락하다 보면 손해보고 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집을 안 산 거죠. 어떤가요? 남이 손해보기나 바라고. 악한 거죠. 악한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집은, 돈이란 거는 공생하면서 서로 이익을 본다 생각하고 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니까 정재훈이 다주택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재훈은 그냥 일가구 1주택자예요. 상가도 없어요. 그래요. 아파트 한 채 그냥 동작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도록 하세요. 물론 다주택자가 될 수 있으면 될 수도 있겠죠. 그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제 집이 많이 올랐죠. 불만이 많죠. 그럼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게 정답일까요? 그러면 비싸게 주택을 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대출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금융권도 부실해지고. 그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개발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세금도 많이 면제해서 이익을 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재개발도 할 수 있는 거죠. 재개발한 사람이 이익을 내면 어떤가요? 손해보는 사람 없죠. 집도 많이 공급이 되고 또 부자가 되면 또 그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자본 발전에 기여하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가 더 큰 문제인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예전에 한번 살펴봤죠. 투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지방과 수도권과 주택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주택 가격보다도. 해결책은 뭐겠어요?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죠. 다시 뭐 임금도 그렇고 시장 가격에 맞게 결정되게 하고 그래서 빨리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론은 뭔가요? 사회 구성원들이 소득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자본을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이 많이 생겨서 근로자들이 기회져야지 근로자들이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본이 많이 생기다 보면 생산성이 있는 생산성이 더 향상된 자본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두 가지인 거죠. 자본 육성에 집중을 해가지고 소득을 증가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요? 좋은 주택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 제한을 풀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낮추고 세금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겠죠. 그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주택보다 더 급한 게 뭔가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이 문제가 꼬였기 때문에 주택 문제도 커진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 기능을 회복을 해야 돼요. 시장 기능을 많이 훼손했죠, 예전부터. 문재인 정부도 좀 많이 훼손했지만 좀 심하게 훼손한 건 사실이죠. 그 전부터 계속 훼손해 왔어요, 사실은. 포퓰리즘 한다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훼손시켜 왔던 거죠. 그거를 일단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